자,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몰든입니다. 몰든에서 티셔츠 구매하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이거 좋은 건 안 거지. 나도 몰든 샀는데 그래. 저 티 좋아요. 이런 글들이 채팅창에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좋으니까 재구매가 된다.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는데 PCI 코튼이랑 모달 스판을 혼용을 하고 있고, 목 늘어남 있으면 이거 못 입거든. 아, 빡빡하게 이게 잘- 빵빵하다. 왜냐면 이게 운동할 때 입기 때문에 계속 입었을 때도 이 목의 늘어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탁을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목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만들었고요. 클래식 머슬핏, 스탠다드 머슬핏, 베이직 세미 오버핏인데, 일단 주원형이 입고 있는 거는 베이직 세미 오버핏이에요. 어깨랑 팔을 잡아주는 일반적인 핏이라고, 일반적인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이 정도 핏이면 팔뚝도 좀 굵어 보이잖아. 이게 여기가 소매가 넓으면 물론 오버핏을 많이 입으시겠지만 이래야 조금 몸이 괜찮아 보여. 그렇지. 탄탄해 보이지. 예. 한 사이즈 내려서 구매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조금 괜찮은 머슬핏을 추구하실 수가 있고, 클래식 머슬핏은 양면 원단, 도톰합니다. 신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운동했을 때 노출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핏이 있고, 7가지 색깔이나 있고요. 스탠다드 머슬핏은 안이 비치지 않는 두께인데, 이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 맨즈 레깅스, 그래서 남자들이 입는 레깅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남자들도 운동할 때 이거 입는 분들이 운동하면은 많아요. 근육도 잘 잡아주고 여성분들 제품도 있고요. 네, 어. 운동할 때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이벤트. 세게 하네 이벤트. 처음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 10,000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한 장에 990원 이벤트. 와, 요거 참고로 꼭 거저입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입어보신 분들은 재구매를 꼭 하는 몰든, 이번 기회에 티셔츠 구매하세요. 자, 이스타TV 수요라이브 오늘 얘기할 거는 오늘 승리를 거뒀던 펩이 아니라 졌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운장이라고 붙였습니다. 운장의 뜻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운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운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막 좋은 의미라고 해석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이게 결국 지금의 안첼로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막 AC 밀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 쓰고 이때는 막 운장이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세리에 안첼로티는 맞아. 좀. 네. 네. 근데 요즘 특히 이번 그치.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 좀 운장의 느낌이. 아니, 이 사람이 이스탄불 더비 때는 지긴 했지만 그 2년 후에 그 다음 우승했잖아. 제가 07년도잖아요. 그때 밀란이 제가 맞아. 대학교 1학년 때 07년도였거든요. 그때 밀란 멤버 아시겠지만 진짜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알 가서도 1314 때도 맞죠 그때? 1314 맞아요. 1314 때도 우승 차지했고. 라데시마. 네 번째 챔스 우승.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안첼로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겁니다. 뭐야? 이거만 내가 말했잖아. 처음이라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네. 빠밤 빠밤 빰. 빰빰빰빰빰빰. 죄송합니다. 아니, 또 이런 라이브의 묘미죠, 여러분? 라이브의 묘미 아닙니까? 예. 내가 그래서 그 마지막 거 같더라고 느낌이. 네. 아니, 아, 형철이 많이 들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합니다. 예. 팩급이야, 팩급. 형 여기까지예요. 다 알아봤어.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네.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네. 운장이라니. 아니, 운이 안 좋았네, 우리가. 그래. 운장이 아니었어.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안첼로티. 예. 자, 이 이로운 업적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벤투스 잠깐 맡았었죠. 그리고 이제 AC 밀란이 정말 길었고. 네. 와, 리그 우승도 있고 챔스 0203 때도 아. 우승을 했었고 0607 우승했었고. AC 밀란에서 챔스를 2번 들었죠.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를 한 번 들면서 네. 이제 총 3번. 음. 바페이즐리, 아. 그리고 지네딘 지단, 그리고 마지막은 카를로 안첼로티. 딱 그렇게 세 명이고. 세 명이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한 감독이고. 저때 네. 프리미어리그 때가 첼시 들어가자마자 바로 리그 우승했을 때. 맞아요. 첫 시즌에. 0910이 맞아요. 그 첫 시즌이에요. 맨유의 3연패를 저지했어요. 0607, 0708, 0809로 이어진 맨유의 3연패를 저지한 첼시의 안첼로티 감독이었고, 네. 밀란의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참 위대한 레전드죠. 그게 참 이게 안첼로티가 지금은 약간 좀 덕장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선수들하고 온화하게 하고. 근데 선수 때는 또 엄청 빡셌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독 때 이미지랑 좀 다르다고. 왜냐면 안첼로티 선수 때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아. 그거는 송영조, 박찬호 정도 불러와야. 근데 그분들도 자료를 찾아봐야 돼. 아, 그래? 네. 생생하게 모은 세대는 아니니까. 왜냐면 이제 영주 찬우 위원님은 이제 바조나 델피에로, 그러니까 바조 정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윗세대는 쉽지 않지. 그렇죠. 네, 뭐 네. 콘테 현역 정도.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성과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었고요. 근데 이제 운장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챔스 8강 이후, 사실 이 전에도 운장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릴 거고, 안토니오 카사노, 이 악마의 재능이죠. 맞아요. 악마의 재능 카사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알은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 상대로 경기를 펼치지 못했고, 안첼로티 운 좋았다. 근데 그 운 조만간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개 저격이잖아요. 도발과 저격이죠. 네. 어. 그러니까 카사노랑 안첼로티, 그러니까 카사노 저 유니폼 보면 저 AC 밀란 AC 밀란. 유니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첼로티에게 어쨌든 좀 다이렉트로 독서를 지금 퍼부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첼로티는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 카사노 잘 알고 있다. 할 말 없다. 사실 네. 카사노도 트러블 메이커긴 해서 엄청 트러블 메이커지. 네, 안첼로티의 대응도 이해가 가요. 아마 발로텔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발로텔리 이전에 카사노가 좀 더 임팩트, 그런 악동적인 임팩트는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사노가 그 재능 대비 레알 와서도 막 실패하고 이러면서 더 안 좋은 것들이 부각이 되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발로텔리 이전에 카사노가 있었다 이런 그치.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참 독특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감독이 이제 약간 설전을, 감독이 아니고 이제 선수와 감독이 설전을 벌였고, 이 안첼로티의 그런 선수단 운영에 대한 비판, 그리고 AC 밀란 이끌 때도 좀 아쉬웠던 확고한 주전 라인, 여기 뭐 주 전술 외에 뭐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플랜 B,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운장이냐 명장이냐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이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한번 보면은 크로스와 카마빈가가 교체가 됐고 카세미로 호드리고 교체됐고 맨디랑 마르셀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교체 투입된 호드리고가 득점을 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장 전반전에 터진 이 벤제마의 득점 역시도 카마빈가가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좀. 네. 심지어 호드리고는 투입되고 2분인가 3분 만에 골을 넣었어요. 음. 그런 것도 좀 대단한 그 기록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체가 딱 됐을 때 어쨌든 그 교체 누구 선택입니까? 안첼로티 선택이에요. 감독의 선택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건 안첼로티 용병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또 벤제마가 해주는 게 너무 맞아요. 연장 전반전에 터진 벤제마의 득점이잖아. 그러니까 벤제마의 득점이라든지 이런 영향력 자체도 이게 과연 안첼로티의 네. 순수 그런 전술적인 이야기라고, 아니 전술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냐? 이에 대한 평가는 해도 되죠. 지금. 네, 당연하죠. 이 여기까지 상황을 끌고 간 게 사실 이전의 잘못이었잖아요. 그치. 이게 홈에서 경기하는데 이미 원정에서 1차전에 나름대로 두 골차 승리를 거뒀으면 그렇지. 홈 경기에서는 이 상황까지 그 분위기를 끌고 갔으면 안 됐어요. 그쵸. 그리고 결과도 결과인데 떠나서 분위기 자체를 완전 상대에게 내준 채로 73분이나 끌고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변화를 결과적으로 잘 주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거는 감독이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안첼로티의 어떻게 보면 탓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네, 좀 해야 맞아요. 될 것 같고. 아니 진짜 첼시가 너무 압도했거든요 이때. 그리고 이 경기 아마 이후일 거예요. 세비야전. 세비야전은 그래도 이 경기보다는 덜했지만 이겼어, 근데. 그래도 이겼어요, 교체 이겼어요. 투입 따다닥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 보면은 운도 운인 것 같은데 분명 그런 감도 있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유 감독잠이 있는데. 예. 이 감독잠이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맞아요. 그럼 레알 감독이야,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체 타이밍 이런 것 때문에도 약간 왈가왈부한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이때 사람들이 좀 비교를 많이 했죠. 투엘이 이제 작전판 가져와가지고 막 선수들한테 막 전술 설명하고 그래. 그 피치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안첼로티는 별다른 지시 없이 선수들끼리 이제 좀 프리하게 토크하게 나눴었던 것. 근데 결론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이겼다. 네. 그러니까 작전판 이러면은 이제 종윤 형이 아이씨 뭐 부르마블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투엘은 저희대로 작전판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막 코치랑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네. 뭔가를 바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스타일의 차이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분명 좀 더 직관적인 어떤 소통을 즐기고 피치, 이 터치라인 지시라고 하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들이 오히려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아졌죠, 과거에 비해서도 확실히. 예전에 뭐 누이바날이나 아니면 지금 안첼로티나 조금 가만히 있는 감독들의 성향이 조금 수적으로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바날은 좀 변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나중에 누웠잖아요, 어쨌든. 아 그거 노똥님. 대기실 얘기하면서 네. 기아의 김기태 감독과 네? 그 쌍두마차를 이루는. 같은 해였을 텐데 2016년 아 맞아,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같은 정확하게 해인가 기억난다. 1년 차인가 그래요. 그리고 기아가 17년도에 우승을 했죠. 맞아요. 2017년에 네. 김기태 감독 때 우승. 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감독의 이러한 대조되는 모습 역시도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투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안첼로티는 왜 뒷짐만 지고 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치. 거죠. 이 바이언 나폴리 시절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은 사실 끝이 안 좋았죠. 결국 그쵸. 안첼로티와. 예. 이 바이언의 1차적인 그런 팀 컬러,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스탠스가 상실됐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아무래도 이 로벤과 리베리가 대단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30 중반대로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꺾일 나이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로베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여기에 이제 약간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나치게 플랜 A만 고집한다는 점도 안첼로티의 뮌헨 시절은 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여기 3번 보면
안첼로티 때문에 팀을 떠나고 싶은 저기 보면 가장 밑에 바이언 팬들에게 코바치보다 더 싫어하는 감독이라고.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워딩이긴 합니다. 그렇죠. 결국 코바치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실패한 감독인데 네. 이거는 저 이제 이번에 플랜 A만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전 선수들을 고집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뭐 3번에 지금 주전 선수들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용을 보면 안첼로티는 주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큰 감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바이언에서부터 드러난 문제점은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안첼로티 감독 커리어에서 쭉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1기 때 물론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들어올린 성공한 감독인 건 맞지만 2014-15 시즌 때 전반기 때 역대급 퍼포먼스 보여주다가 후반기 때 체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 고꾸라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벌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허용했던 그 시즌 때문에 안첼로티가 처음 이번에 작년 여름에 부임했을 때부터 레알 팬들은 좀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 그때도 안첼로티 주전 좀 고집하고 너무 플랜 A만 유지하는 성향 때문에 두 번째 시즌에 실패하지 않았냐. 그리고 요즘 바이언, 나폴리, 그 이후에 에버튼 조금 찜찜했던 결과들이 나왔던 점에서 왜 안첼로티를 감독으로 선임하냐. 이런 얘기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안첼로티 그래서 막 21연승인가 22연승인가 하다가 레알 무관하고 막 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후반기에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비판받았었고. 아니, 유니폼도 참 예뻤던 시즌이고 네. 챔스 우승 팀이었고 그리고 전반기 때 너무 잘해서 호날두도 잘했고 하니까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후반기 때 대단히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뭐 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때 파리한테 0대3 완패도 했었고 이 경기 시작 전에 스타팅 멤버 명단만 제시하고 전술 지시가 없었다고 그때 언론에서 뭔가 나왔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안첼로티의 성향이 예전에 첼시에 있을 때나 그 이전 커리어에서도 좀 드러나서도 문제고 진짜 딱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도 그 레반골스키 구님 그러니까 미넨 팬, 예. 바이언 팬님이 미넨 마크 이 엠블럼 박힌 안첼로티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딱 저 말이라니까요. 바이언 팬들한테 코바치보다 더 싫어하는 감독이다. 뭐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고.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바이언 나폴리 시절, 그리고 이제 나폴리 때를 좀 보면은, 맞아, 그때 나폴리가 합숙훈련 막 그 얘기가 맞아요. 있었어. 맞아요. 기억난다.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무단기간 선수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됐고, 선수단 장악 실패, 여기에 보드진이랑 마찰도 있어. 결국에는 성적 부진. 1920 시즌 나폴리가 좀 많이 그랬었죠. 이때 이제 저도 나폴리를 챔스에서 좀 중계를 했던 시기인데 이때 경기 내용이 되게 실망스러웠었어요. 나폴리도 그 빌드업을 할 때 좌우 측면으로 볼이 가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왜 따로 노느냐? 중앙을 못 거쳐서 그래요. 왼쪽 오른쪽 중앙 같이 골고루 공략을 하면서 중앙에서 왼쪽으로 주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될 때도 왼쪽 중앙 오른쪽 아니면 패턴을 바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전환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왼쪽 가면 그냥 왼쪽에서만 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에서만 놀고 정작 중앙에서는 뭐 파비앙 루이스 알랑 이런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는데 뭔가 별다른 성과들이 중앙에서는 뚫는 시도가 없었어요. 이때 그래서 나폴리 전술을 보면서 안첼로티가 저는 이 덕장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감독인데 옛날 감독이 됐구나. 그 느낌을 저는 나폴리에서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니까. 미넨에서 실패하고 나폴리에서도 실패했을 때 이제 안첼로티는 이제는 빅리그에서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혹은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는 팀 맡기는 이제는 힘들겠다. 뭐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감독이니까 라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사실 안첼로티에 대해서. 안첼로티가 이제 예전에 첼시 시절 회상하면서 한 인터뷰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굳이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선수들이 뭐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회상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첼시 시절 오랜만이네요. 이때 이제 저도 이제 축구 많이 볼 때고 아까 중서랑도 이 시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010 시즌은 좋았어요. 군대 복학해가지고 0910 막판부터 좀 봐서 이제 1011은 제대로 다시 봤죠. 어땠나요? 그때 램파드로 빠져. 네. 0910 딱 그랬어요. 시즌이 네. 진짜 잘했고 램파드 저 골 기록 보세요. 이게 저희가 트랜스퍼 마켓 기준이거든요. 골 어시스트 기록 다 좋았고 이때 이제 첼시가 우승을 하죠. 더블을 했습니다. 더블. 그러니까 무리뉴도 그렇고 약간 첼시가 부임 첫해 리그 우승을 하는 그런 컨테도 그랬어. 그래 그런 좋은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첼로티도 오자마자 하나 했는데 우승을 실제로 차지했고. 근데 이때 진짜 저 0910 마지막 때부터 1011 초반이 그 예전에 조성 만화가님이 축구 만화 그렸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맞아 나 대학생 때니까 그게 이때였어요. 그 되게 유명한 짤 중에 하나가
파란 애들이 그냥 뛰어다니다가 맞아. 이긴다. 그때가 저 때야. 이때예요. 맞아. 그때 위건한테 막 6대0으로 이기고 아. 저기 그 다음 시즌 1011 시작했는데 막 웨스트리치 알비온인가한테 막 7대0, 8대0 이렇게 이기고 말루다 잘하고 칼루도 잘하고 아넬카 잘하고 드록바 잘하고 엄청났던 시기거든요. 근데 네. 결국 플랜 A 이후에 체력 저하를 극복하지 못했죠. 그렇죠. 1011 시즌 가면서 노세와 그러니까 드록바도 진짜 좀 약간 훅 간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0910 시즌 램파드는 저거 램파드 이름 가리고 대충 보여주죠. 스트라이커 스탯이라고 해도 믿습니다. 그래,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골도 너무 네. 좋았고. 근데 이제 전술 대처 이런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질 수순을 밟게 됐고. 근데 이제 안첼로티에 대해서 저희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아유 전혀. 예. 이 감독이 지금까지 수립한 그리고 더 수립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많아요. 일단 1990년대, 2020년대까지 모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었던 유일한 감독이고 그렇죠. 이 지금 쭉 보이시죠? 90년대 유벤투스, 2000년대 AC 밀란, 2010년대 레알, 그리고 다시 2020년대 와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야, 얘기했었던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 그 30년 정도인 거 아니야. 그렇죠. 와, 대단하다. 모든 시대를 어쨌든 안첼로티는 주역으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페이슬리, 지네딘 지단, 안첼로티 이 세 명의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통산 3회 대기록을 가지고 있고 안첼로티가 이제 달성 가능한 이 신기록을 보면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 시 지금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승점차가 15점 차거든요. 네. 근데 남은 경기는 5경기. 5경기. 그래서 15점 차예요. 그 바르셀로나가 맥시멈으로 딸 수 있는 그 승점이. 그래서 이게 승자승 따져보고 그 스코어 따졌을 때 바르셀로나가 그 레클 2차전을 4대0으로 이겼죠. 대박살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레알은 이제 승점 조금만 추가해도 우승을 하기 때문에 유럽 5대 리그를 모두 우승한 최초의 감독이 될 수 근데 있습니다. 존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첼로티 운장 얘기했지만 이 감독 은퇴한다고 했을 때 커리어만 봤을 때 이런 감독 없습니다. 진짜 여러 리그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승 커리어만 봤을 때는 모든 리그에서 검증받은 감독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챔피언스도 라리가 맡아서 레알에서 우승했고 세리에 맡아서 AC 밀란에서 우승을 시켰으니까 모든 리그를 가도 리그 우승 혹은 토너먼트에서 우승시킨다라는 감독으로 포장도 될 만큼 사실 대단한 감독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프랑스 리그는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네. 우승시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역대 감독 중 최다 챔스 우승 감독 4번이잖아. 그치.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대단하다. 레알 마드리드는 14번째로 이 별들의 전쟁에서 정상의 자리를 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죠. 그렇죠. 안첼로티라는 감독의 저는 장점은 선수의 장점, 선수의 특징 이런 거를 보는 감독으로서의 시야나 시선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올 시즌 안첼로티가 레알을 지휘하고 공이 있다고 한다면 안첼로티 레알 체제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밀리탕, 알라바, 나초 정말 저기 바이오도 있었지만 바이오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너무 네. 기대보다 성장을 못해가지고 쓸만한 센터백 숫자가 굉장히 적었던 팀인데 그래도 안첼로티 감독이 나름 센터백들의 조합을 확실히 맞추고 알라바, 밀리탕의 조합으로 올 시즌을 좀 끌고 갔던 부분 이거는 뭐 어디까지 안첼로티의 공입니다라고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안첼로티 레알 체제에서는 좀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왼쪽 비니시우스를 살린 부분도 역시 공이죠. 비니시우스가 뭐 단순히 2021년 여름부터 터질 겁니다 라고 그 선수의 어떤 커리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감독이 잘 쓰고 또 우리가 모르는 선수와 감독 간의 대화 과정에서 뭐 인터뷰를 제가 봤었어요. 그 안첼로티 감독이 막 믿어주고 좀 약간 자세 교정 같은 것도 좀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더라고요. 현지 기사를 보면. 그런 걸 보면 선수에 대한 활용법, 플랜 A를 짜는 능력. 그러니까 선수 판 자체를 짜는 능력은 저는 이 감독은 있다고 봐요. 주전조합 맞추는 거, 플랜 A의 판을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짜는 거. 근데 선수들에게 이 플랜 A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전반기 때 체력과 후반기 때 체력이 주전 의존도가 너무 높을 시에는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혹은 컨디션의 변수가 발생하고 상대하는 감독들이 이 감독의 플랜 A를 간파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혹은 플랜 A를 좀 세부 전술을 바탕으로 좀 가다듬는 노력이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유연성이 확실히 최근 감독들에 비하면 좀 아쉬운 감독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안첼로티가 아직 2차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도 지금 스코어가 사실상 그냥 1대0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원정 다득점이 없으니까. 그냥 맨시티 1대0으로 홈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한 골 차인데 레알이 홈으로 오는 건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쁜 그림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진 건 아쉽죠. 진 건 아쉽지만 맨시티 원정에서 한 골차 패배 이거 우리 홈 와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 안첼로티가 과연 이번에 제가 예전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저 친구들이랑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맨날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대기하거든요. 그 사다리 타기에서 픽을 정해요.
그러니까 1번 나는 어디 막 어디? 이렇게 했는데 예. 올 시즌에 파리가 엄청 셌잖아 시작하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파리, 맨시티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나는 후순위로 좀 밀려서 강제로 레알을 했단 말이야. 오, 근데 아직 레알 살아남아 있어 살아남았네. 지금. 예. 예. 아직 살아남아 있어서 지금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 약간 기대 중입니다.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윤이 형 저기 주원이 형 나오시는 던질까 말까 피온포 컨텐츠도 네. 그리고 챔스 토너먼트 생존과 선수들의 어떤 활약을 예상하면서 이제 나오는 콘텐츠잖아요. 레알이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런 것들도 좀 던질까 말까를 볼 때 하나의 묘미가 되죠. 뭐 그래서 어쨌든 안첼로티가 이제 진짜 운장 모르겠습니다. 운장이라고 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컨텐츠를 하긴 했습니다만 2차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됐고 라리가 우승은 지금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운이라는 게 사실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선수가 비니시우스 얘기를 예를 들어서 올해 터진 것도 진짜 운빨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형철의 말대로 잘 조정해서 이맘때쯤 터치게 만든 거 혹은 뭐 벤제마가 다시 골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알라바 센터백으로 좋은 모습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안첼로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운장으로만 얘기하기는 사실 안첼로티가 업적을 또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만든 걸 예. 너무 고집하는 느낌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